쌍꺼풀 수술을 할 때는 얇은 피부를 최대한 좀 보존하는 것이 좀 중요한데요. 피부가 두꺼우신 분들 어느 수준 이상으로 좀 눈썹 쪽으로 쌍꺼풀 두께가 많이 올라갔을 때는 안녕하세요, 성형외과 전문의 박상민 원장입니다. 중년분들께서 눈이 처졌을 때 성형외과를 방문하시게 되죠. 쌍꺼풀 수술, 상안검 성형술이죠. 그리고 눈썹 및 거상, 주로 이 두 가지 수술을 검색해서 알고 요거에 대해서 문의를 주시는 분들이 많습니다. 제가 설명드릴 것은 두 수술의 차이점, 어떤 경우에 어떤 수술이 필요한지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고자 이번 영상을 제작하게 되었습니다. 상안검 성형술이라고 하는 수술은 40대 이상의 분들에서 눈 피부 처짐이 심한 경우에 하는 별개 쌍꺼풀 수술이다 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. 쌍꺼풀 수술이기 때문에 만약에 내가 쌍꺼풀 이 양쪽이 비대칭이 있다 라고 할 때도 교정을 할 수 있을 것이고요. 눈꺼풀의 피부가 좀 불룩할 때, 눈두덩이가 좀 불룩할 때, 혹은 눈 위쪽이 꺼짐이 너무 심할 때에 따라서 지방을 필요에 따라 좀 제거를 하거나 오히려 지방 이식을 해주거나 같은 수술도 좀 이렇게 동반해서 시행을 할 수가 있을 것이고요. 눈 뜨는 근육의 힘이 약한 경우도 있겠죠. 지금 이와 같이 눈동자 위쪽이 조금 많이 가리는 경우, 이런 경우에는 눈 뜨는 근육을 조금 당겨줌으로써 눈을 조금 더 잘 뜨는 방향으로 눈매 교정 수술을 동시에 할 수도 있는 좋은 수술 방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. 눈썹파 거상술이라고 하는 수술은요, 똑같이 이제 처진 피부를 제거한다라는 측면에서는 동일하지만 속눈썹 위쪽이 아니라 이 위의 눈썹, 요 아래쪽의 피부를 제거를 하는 수술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. 처진 피부를 이런 식으로 디자인한 뒤에 제거를 하고 눈썹 쪽으로 이렇게 위로 끌어올려서 봉합을 하게 되면 처진 피부가 제거가 된다. 어떻게 보면 좀 단순한 원리의 그런 수술이라고 보시면 됩니다. 설명을 들으셨을 때는 왜 수술이 이렇게 두 가지 종류로 이렇게 나누어지냐에 대해서 좀 의문을 가지시는 분들이 계실 것 같습니다. 눈썹 및 거상이 필요한 경우 첫 번째, 수술을 할 때 얇은 피부를 많이 제거했을 때는 이걸 돌이킬 수가 없다라는 측면이 있습니다. 이쪽에 있는 이 쌍꺼풀의 크기와 이쪽에 있는 이 쌍꺼풀의 두 가지의 크기는 사실 비슷하다라고 느껴집니다. 근데 눈이 주는 느낌은 사실 많이 다르죠. 좌측의 눈 같은 경우에는 눈두덩이 피부 여기가 조금 두툼해 보이고 좀 뭔가 무거운 느낌이 나고요. 이쪽에서는 좀 더 가볍고 보기 좋은 느낌이 난다라고 생각이 듭니다. 눈꺼풀의 피부, 즉 겉가죽의 두께 때문에 나타나는 차이인데요. 쌍꺼풀을 잡아준다라고 했을 때는 당연히 피부가 이제 여러 겹으로 접히게 됩니다. 만약에 이 정도 높이의 쌍꺼풀을 만들었다라고 생각을 할 때는 피부가 이렇게 내려오다가 여기 한 겹이 있고요. 이쪽에 한 겹이 더 있고 이쪽에 한 겹이 있죠. 이 부분, 여기 쌍꺼풀을 통과하는 이 부분의 피부가 몇 겹인가 생각을 해보면 피부는 세 겹이 되겠죠. 얇은 종이라고 하더라도 이걸 세 번씩 접으면 두께가 세 배로 좀 두꺼워지는 것처럼 피부도 쌍꺼풀이 생기면서 그 잡히는 자리에 그 피부가 상당히 두껍게 자리를 잡게 됩니다. 그것도 이제 곱하기 3으로 기하급수적으로 두꺼워진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 것이죠. 사람마다 다르기 때문에 똑같은 쌍꺼풀 높이를 잡아줬다라고 해서 그 쌍꺼풀 모양이 똑같이 나오는 것은 아닙니다. 일반적으로 피부의 두께는 속눈썹 근처가 가장 얇은 피부를 가지고 있고요. 눈썹 쪽으로 올라갈수록 잡은 두께를 보시면 되겠죠. 두께가 얇고 조금 더 두껍고 갑자기 확 두꺼워지고 눈썹 쪽으로 올라갈수록 점점 피부가 두꺼워진다 라는 식으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. 아까 설명드렸듯이 쌍꺼풀을 잡았을 때는 그 피부가 세 겹으로 잡히기 때문에 이 피부 두께가 곱하기 3이 되고 위에서는 이 피부 두께가 곱하기 3이 되는 것이죠. 피부가 두꺼우신 분들 어느 수준 이상으로 좀 눈썹 쪽으로 쌍꺼풀 두께가 많이 올라갔을 때는 쌍꺼풀이 좀 예쁘게 잡히지 않는 경우가 많고요. 이럴 때 상안검 성형술보다는 눈썹 및 거상, 적응증이 되는 상황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. 눈꺼풀의 처짐이 심해서 피부를 좀 많이 잘라야 되는 분이 계신다라고 가정을 해볼게요. 쌍꺼풀 라인 높이는 적당히 좀 잡았고요. 피부를 이렇게 많이 잘라냈다라고 생각을 해보면요. 지금 제가 잘라내는 이 위치의 피부는 아마 얇은 피부가 되겠죠. 남는 이 위치에 있는 이 피부는 훨씬 더 두꺼운 피부가 되겠죠. 그러면은 결국 쌍꺼풀을 잡았을 때는 얇은 피부는 다 날아가고 두꺼운 피부만 세 번 접히는 그런 현상이 일어나게 될 것이고 쌍꺼풀이 좀 뚱뚱해지고 두툼한 그런 느낌이 좀 나게 되는 것이죠. 쌍꺼풀 수술을 할 때는 얇은 피부를 최대한 좀 보존하는 것이 좀 중요한데요. 눈썹 및 거상 같은 경우에는 이 위쪽에 두꺼운 피부 위주로 제거가 되게 되겠죠. 아까의 상황이랑 다르게 이쪽에 위치하는 얇은 피부들은 다 좀 보존이 되고요. 처진 부분을 눈썹 및 거상으로 좀 제거를 하게 된다면 기존의 쌍꺼풀이 이쪽에 잘 잡혀 있는 분이라고 하면은 처진 피부가 걷어짐으로써 기존에 내가 가지고 있던 쌍꺼풀 라인이 자연스럽게 드러나는 좋은 현상이 일어나게 되겠죠. 피부가 아주 많이 처져서 잘라내야 되는 양이 많다라고 했을 때는 여기서도 좀 잘라내고 밑에서 좀 잘라내고 이런 두 가지 수술이
동시에 필요한 경우도 있습니다. 눈썹화 거상이 필요한 두 번째 경우도 있는데요. 눈가 처짐과 눈의 처짐을 좀 구분을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. 일반적으로는 눈가에 처짐이 있는 경우에는 상안검 수술을 시행을 하면 아마 이런 부분까지도 다 좋아진다, 이런 기대감을 안고 성형외과에 상담을 오시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. 이걸 이해하기 앞서서 성형외과에서 가장 처음으로 배우는 점을 제거하는 수술 예시로 좀 설명을 드릴게요. 이런 점을 내가 제거를 하고 싶다 라고 생각을 하면은 이걸 잘라낼 때 이 점을 따라서 이렇게 잘라낼 수가 없고요. 한 1.5에서 3배 정도는 길게 이런 식으로 절개를 하고 당겨서 봉합을 하게 됩니다. 이렇게 잘라낸 다음에 이거를 당겨서 이런 식으로 봉합을 했을 때는 이 주변의 피부가 균일하게 당겨지는 게 아니라 어떤 부분은 튀어나오고 어떤 부분은 꺼지는 거, 이런 식으로 좀 꼬매지게 됩니다. 이런 식으로 이제 여기에 점이 있었고 1.5에서 3배 정도 길이를 조금 더 연장을 해서 당겨서 봉합을 하게 됐을 때는 이런 식으로 주변부가 좀 울지 않으면서 깔끔하게 좀 봉합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. 눈으로 갖고 와서 똑같이 제가 적용을 시켜보면요, 여기까지 처짐이 있다라고 했을 때 봉합선의 길이가 여기서 끝날 수가 없습니다. 째서 이거를 봉합을 하게 됐다, 그러면 당연히 이 부분이 좀 이상하게 되겠죠. 그래서 이렇게 봉합을 할 수가 없고 이런 식으로 끝쪽으로 좀 이런 식으로 연장을 시킨 다음에 이런 식으로 봉합을 해줘야 이 전체적인 봉합선이 일자로 깔끔하게 꼬매질 수가 있습니다. 근데 이렇게 됐을 때 눈 가쪽에 봉합선의 길이가 좀 길어지게 되는 것이죠. 흉터 부분을 고려할 때 이쪽 부분의 처짐을 고민을 한다라고 했을 때는 상안검 성형술로 이렇게 길게 빼는 것보다는 눈썹 아래쪽에 흉터를 좀 감춰서 피부를 제거하는 것이 최종적으로 이런 식으로 흉터가 감추어지기 때문에 이쪽에 흉터가 있는 것보다는 이쪽에 흉터가 있는 게 훨씬 더 흉터가 안 보이고 보기에 좀 더 미용적으로 좋은 결과를 이끌어낼 수가 있습니다. 대략적으로는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. 내가 이 선을 속눈썹이 있는 위치 정도를 기준으로 잡고요, 만약에 이 안쪽의 피부가 많이 처진 케이스다 라고 할 때는 상안검 성형술로 교정을 하시는 것이 좋은 방법이 되겠습니다. 이쪽 부위, 눈 바깥쪽에 처짐이 좀 심한 경우다, 눈썹 및 거상에서 조금 더 유리한 방법이다. 말씀드렸던 걸 한 표에 좀 정리를 해봤는데요, 전반적으로 눈꺼풀 피부가 얇고 좀 잔주름이 많은 경우, 쌍꺼풀 양쪽의 비대칭이 좀 심한 경우, 그리고 눈 뜨는 근육의 힘이 약해서 눈 뜨는 근육의 어떤 조작을 좀 해줘야 되는 경우, 눈두덩이가 불룩하거나 꺼져서 지방을 빼거나 보충을 해줘야 되는 경우라면 상안검 성형술이 좀 더 유리한 방법이다 라고 설명드릴 수 있고요. 만약에 전반적으로 내가 피부가 좀 두껍다, 눈 가쪽 처짐이 심해서 눈가가 좀 짓무른다, 혹은 눈가에 좀 이런 까마귀 발처럼 이런 세 줄의 주름이 좀 심한 편이다 라고 했을 때는 눈썹화 거상이 조금 더 유리한 방법이다 라고 설명드릴 수 있겠습니다. 오늘은 눈의 처짐에 있어서 중년분들께서 가장 관심이 있는 상안검 성형술과 눈썹 및 거상, 이 두 가지 수술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고, 어떤 경우에 어떤 수술이 조금 더 좋은 결과를 이끌어낼 수 있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. 제가 설명드린 내용 이외에도 다른 궁금증이 있다거나 하시는 경우에는 댓글로 남겨주신다면 제가 확인한 대로 답글을 또 남겨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지금까지 저는 성형외과 전문의 박성민 원장이었습니다.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.